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백신 접종률이 아직 6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긴급한 사유 없이 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해야 한다. 또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이음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이음 플랫폼을 이용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시민들은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택시업계는 멤버십 비용 없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이음 택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이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요. 이음 택시 호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되는데요. 도착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네, 걸리는 시간과 함께 예상 비용이 확인이 되는데요. 한번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예, 호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음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인천 이음과 마찬가지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호출 비용도 무료입니다. 택시 업계에게도 이익입니다. 택시 업계가 K사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에 월 매출의 3.3%를 내야 하는 반면 이음 택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1.4%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물론 좋죠. 좋고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캐시백 10%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소비자들한테 좋고 우리한테 수수료가 적어서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인천 지역에서 같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게 봅니다. 인천 이음을 바탕으로 한 공공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천 이음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인천 이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물건들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장보기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이음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시작하게 된 이음 택시나 배달 이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기업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인천 시민이나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배송부터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인천 이음의 활용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주말 사이에 인천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전날보다 2명 늘어 15일 0시 기준 누적 사망자는 1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2명 모두 확진자 접촉에 따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한 명은 인천수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타 지역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4일 사망했습니다. 15일 0시 기준 인천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02명 늘어 21,523명을 기록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빌라에서 1층에 불이 나면서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빌라 주민인 4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 중 A씨를 발견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6.1 지방선거도 치러집니다.
본격적인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기 전 민선 7기 부천시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천시가 당초에 내걸었던 공약 77개 가운데 70%가 완료됐는데요. 부천시 공약 점검 첫 번째 순서, 오늘은 웹툰으로 대표되는 문화 공약부터 체육 분야까지 돌아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작업용 펜이 부지런히 오가자 만화 속 주인공의 얼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웹툰을 연재 중인 신인 작가 김정수 씨.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부천에 둥지를 틀고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작업을 하기에 좋은 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환경이 작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김 씨처럼 현재 부천에서 활동 중인 웹툰 작가는 모두 380여 명. 웹툰은 최근 드라마부터 영화, 캐릭터 등 문화산업 전반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웹툰 전성시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민선 7기 부천시는 웹툰 융합센터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작가들도 기대가 큽니다. 각자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작가님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웹툰 융합센터에서는 내년이면 입주 작가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웹툰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웹툰 융합센터,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것을 더 좋은 시설에서 그런 진입 장벽들을 낮춰서 그런 문화 행위권들을 좀 높이자. 또 주민체육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프라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강 다목적 체육센터를 비롯해 신도시인 옥길동 등 대상지만 4곳입니다. 이미 절반가량 공사가 진행된 고강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임기 이후로 완공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송내 사회체육관이랑 그 역곡 문화체육센터는 올해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각 권역별로 이런 그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부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 전체 21개 과제 가운데 매듭 지은 공약은 절반 수준입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7개월여. 4년 전 유권자와 했던 약속이 얼마나 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 주권찾기 조직위원회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인천 발전을 위해 인천 주권찾기 시민 제안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환경, 교육, 또 문화주권 공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주요 공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한 첫 번째 공약은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 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입니다. 최근 인천시도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영도 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 폐쇄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지만 매립지 사용 종료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진단했고 석탄 발전을 LNG로 전환해도 여전히 인천이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 경기, 인천 단체장 간의 선거용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해법 찾기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주도의 분산 재배치 계획을 세워 중재 조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수소경제 시대를 맞아 수소의 생산, 저장, 발전 시설을 갖춘 인천이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공약은 물 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강구입니다. 특히 인천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적수 사태는 지방정부의 상수도 사업 특별에게 일명 수도세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이 제안됐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 소재 대학 졸업자에 대한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에 인천 소재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려 해도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우대 채용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여당 대표를 배출한 인천 정치권과 새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라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 카이스트 설립을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인천은 도시 규모에 비해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해양도시이자 항공도시,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 특성에 걸맞는 특성화된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의 경우 신설이 어려우면 부산과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대학의 인천 분교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네, 문화 분야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죠. 제안된 주요 현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공영방송의 소외지역인 인천에 인천 KBS를 설립하자는 공약입니다. 인천 시민이 경기 서울 다음으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주요 도시에는 다 있는 KBS 방송국이 인천에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역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적인 도구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인천 KBS 설립이 어렵다면 KBS 수신료를 환원받아서 지역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해 지역 여론 조성 여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두 번째 공약은 해양문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항만도시 인천이 정치권이 지역균형 발전을 앞세운 부산 우선 정책 때문에 제대로 된 해양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극지연구소를 독립적인 한국국지연구원으로 승격 확대하고 인천항을 제2세빙연구선 모항으로 지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인천만의 차별화된 해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공약입니다. 마지막 공약은 인천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자유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 지원 시설 운영을 전문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인천 주권 찾기 조직위원회는 인천 주권을 찾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대선 후보별 공약 채택 여부를 조사해서 발표할 겁니다. 인천 시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키워드로 살펴보는 우리 지역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인천 감귤입니다. 인천에서도 감귤 재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15일 계양구 선주지동의 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감귤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2019년부터 감귤, 체리 등 신소득 과수 육성 시범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요. 인천에서 생산된 감귤이 신선도 측면에서 제주산 감귤보다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앞서 2차례 신청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신청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건데요. 김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은 12월 17일까지 김포시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